이번에는 한국당 성일종 의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서산태안 출신 성일종 의원입니다. 예. 자, 나경원 원내대표 사과는 바로 했는데요. 지금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일단 어떻습니까? 분위기 같은 경우는 없고요. 어쨌든 네.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예. 또 저도 이런 용어를 뉴스 보고서 알았거든요. 네. 대표께서 무슨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떠들던 것을 예. 아마 참모진들이 이렇게 써줬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한국당에서는 또 참모진들이 이 원내대표 원고에 그런 것을 썼을 리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글쎄요, 그 입수 경위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도 잘 예. 확인은 제가 안 해봤어요. 그러나 네. 대표께서 이건 분명히 잘못됐구나 하고 예. 곧바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네. 참 진심을 담아서 사과한 거로 보고요. 그렇게 예.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표창원 의원님 얘기 같이 들어보셨겠지만 민주당에서는 일단 뜻을 잘 몰랐다면은 사리분별력이 없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사과를 문자로 했기 때문에 뭔가 공식 사과가 한 번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원내대표 일정을 저도 부대표를 2번씩 해봤기 때문에 알지만 예. 굉장히 바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제대로 잘 여과 없이 필터링 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보여지고 네. 분명한 것은 대표께서 즉각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잘못됐구나 이렇게 네. 해서 사과를 하신 거잖아요. 예. 아마 무슨 전략적 마인드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고민한다든지 교활하게 했겠지요.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예. 바로 하셨기 때문에 네. 그냥 순수하게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과를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나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서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 원내대표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뒤에서 돕는 누군가가 있다. 이런 발언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누군가의 조언을 받는다. 이런 의구심을 보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곧바로 사과를 안 하시겠지요. 예. 분명한 본인의 단어 선택에서의 문제가 있구나 하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발언을 취소를 이렇게 하셨고 또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를 하신 거기 때문에 네. 지지층을 향해서 전략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게 곧바로 이렇게 사과를 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예. 분명 전략적 마인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준석 의원 얘기대로라면은 바로 사과할 리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김무성 의원의 다이너마이트 청와대 폭파 발언도 그렇고요. 최근 한국당에서 나오는 발언 수위가 좀 아슬아슬합니다. 이게 막말로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런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들의 단어의 선택이나 상황에 따라서 하시게 되는 이 말씀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예. 또 극히 일부라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상처를 낼 수 있는 것은 상처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김무성 대표가 4대 강보로 이렇게 해체하겠다 그러니까 그 집회 현장에 가가지고 사실 4대 강보는 기여하는 게 많습니다. 또 그 4대 강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네. 수문을 열어서 그냥 쓰게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또 급할 때는 우리가 잠그면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게 참 안 해야 될 짓을 하다가 보니 아마 은유적으로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라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어찌됐든 그렇지만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잘 용어 선택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 지지율이 조금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오름세 이거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한 네. 국민의 분노가 우리 당으로 기대를 가지고 잘 제어하고 또 견제하라고 하는 의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 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에서도 보셨지만 이게 사실 더 급한 것 같은 경우는 민생이잖아요. 패스트 트랙 같은 경우는 민생을 법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한 건데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상당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이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반영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자, 지금 장외투쟁 한국당에서는 계속 하고 계신데 이제 언제 국회로 한국당이 돌아올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대1 영수회담을 하자 한국당 측에서 이제 역으로 제안을 했는데요. 지금 아까 표창원 의원 얘기 들어보셨지만 이런 그 1대1 영수회담 방식이 권위주의 시대의 방식이다.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전국을 풀어가는 거는 여당의 책임이지요. 예. 그리고 여당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권위주의 시대로 은유하면서 자꾸 이거를 미루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당 지지율이 여당하고 거의 같지 않나요? 대통령께서 취임식 하실 때에 국민하고 소통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예. 국정 현안에 대해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다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 야당, 제1야당의 대표가 할 이야기가 분명히 있으신 겁니다. 예. 그런데 5당 대표를 다 함께 하자 그러면 5분의 1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또 지금 패스트 트랙에서도 보셨지만은 나머지 2, 3, 4당은 준 여당의 판단에 이렇게 동조하고 있구나라고는 저희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네. 진솔하게 책임을 갖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영수회담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국회를 또 내팽개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네. 이 추경도 미세먼지라든지 또 산불, 포항, 지진과 관련된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것은 저희가 언제든지 예. 임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는 말씀을 예. 드립니다. 송일종 의원님, 그러면 1대1 영수회담 혹시 받으면 국회 복귀의 조건이 됩니까? 지금 국회 복귀가 아니고요. 국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급한 네.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 당이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예. 부분은 영수회담을 통해서 국가가 여러 가지 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대통령과 또 야당의 대표가 만나서 얘기하면 네. 이런 부분 또 야당 대표가 판단하실 겁니다. 예. 뭔가 그러면 1대1 영수회담이 열리면 접점, 어떤 연결고리를 좀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야당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 장내로 들어와서 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네. 길을 여는 것은 여당의 몫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